서울의 추운 겨울밤, 윤하의 집안은 고요했다. 갑자기 문이 세게 열리며 아버지가 들어왔다. 윤하야, 내가 여자를 좋아한다고? 남자는 남자다. 아버지는 소리치며 짐을 챙겨 집을 나섰다. 그 순간 윤하는 무너지는 가슴을 붙잡고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날 이후 가족은 산산조각 났고 윤하는 홀로 남아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며 살아야 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 TV에서 윤하의 행동을 본 아버지는 충격에 휘청였다. 윤하는 28살, 서울의 한 대기업에서 마케팅 팀장으로 일하는 여성이었다. 그녀는 어릴 적부터 자신의 감정을 숨겨왔다. 학교에서 친구들과 어울릴 때 남자아이들보다는 여자아이들에게 더 끌리는 자신을 느꼈지만 보수적인 가정 환경 때문에 그 감정을 억눌렀다. 대학에 들어가서야 비로소 자신의 성적 지향을 인정하게 되었다. 그때 만난 사람이 윤희였다. 윤희는 26살, 같은 대학 후배로 예술학을 전공하며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여성이었다. 둘은 캠퍼스에서 우연히 만나 대화를 나누다 가까워졌다. 처음 만난 날, 윤희는 윤하에게 전니, 당신 눈빛이 너무 깊어요. 무슨 이야기 숨기고 계신가 봐요, 라고 물었다. 윤하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다. 평소에 자신의 내면을 드러내지 않던 그녀가 윤희 앞에서는 자연스럽게 솔직해졌다. 나 여자를 좋아해. 하지만 가족이 알면 윤하의 고백에 윤희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게 왜 문제야? 사랑은 사랑인데 그날부터 둘의 관계는 시작되었다. 비밀스러운 만남, 손을 잡고 산책하는 밤길, 서로의 어깨에 기대는 순간들. 하지만 이 관계는 곧 사회의 벽에 부딪혔다. 윤하의 어머니는 딸의 변화를 눈치챘다. 윤하야, 요즘 왜 그렇게 피곤해 보이니? 남자친구는 없어. 어머니의 물음에 윤하는 대답을 피했다. 한국 사회에서 동성애는 여전히 금기시되었다. 특히 윤하의 가족은 전통적인 가치관을 중시했다. 아버지는 군인 출신으로 남자는 남자답게, 여자는 여자답게 이를 신조로 삼았다. 윤희와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윤하는 내적 갈등에 시달렸다. 이게 정말 옳은 선택일까? 가족을 잃을 각오가 되어 있나? 한 번은 회사에서 동료들이 동성 결혼에 대해 토론했다. 그런 건 비정상적이야. 자연의 법칙에 어긋나 한 동료의 말에 윤하는 속으로 분노했다. 하지만 반박할 수 없었다.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면 직장에서도 따돌림을 받을까 봐 두려웠다. 집으로 돌아와 윤희에게 그 이야기를 하자 윤희는 언니, 왜 참아? 우리는 잘못한 게 없어 라고 말했다. 윤희는 더 적극적이었다. 그녀는 소셜미디어에서 LGBT 커뮤니티에 참여하며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있었다. 윤하는 그런 윤희를 부러워하면서도 걱정했다. 너무 나서면 위험해. 그날 밤, 둘은 서울의 한 카페에서 만났다. 윤희야, 우리 관계를 공개할까? 윤하의 물음에 윤희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은 아니야. 하지만 언젠가 그 대화는 미완으로 끝났다. 다음 날, 윤하의 어머니가 갑자기 전화를 걸어왔다. 윤하야, 너 요즘 이상한 사람 만나고 다니지? 이웃이 봤대. 윤하는 식은땀이 흘렀다. 어머니의 말투는 차가웠다. 집으로 와, 이야기 좀 하자. 윤하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이게 시작인가? 가족과의 대치가 불가피해 보였다. 집에 도착한 윤하는 어머니의 얼굴을 보자마자 알았다. 어머니는 윤희와의 사진을 들고 있었다. 이게 뭐야? 너 미쳤어.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윤하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엄마, 저 사랑해요. 윤희를 어머니는 충격받은 표정으로 그런 사랑은 안 돼요. 내 아버지가 알면. 그 순간 아버지가 들어왔다. 그는 사진을 보고 얼굴이 창백해졌다. 윤하야, 내가 아버지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날 밤 가족 회의가 열렸다.
아버지는 남자는 남자다. 여자는 남자와 결혼해야 해더라고 단호히 말했다. 윤하는 반박했다. 아빠, 사랑은 성별이 아니에요. 하지만 아버지는 듣지 않았다. 그는 짐을 챙겨 집을 나섰다.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윤하의 가슴을 찔렀다. 아버지가 떠난 후 집안은 적막했다. 어머니는 울며 내가 왜 그래? 정상적으로 사랑을 하고 말했다. 윤하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이게 내 선택의 대가인가? 그녀는 윤희에게 전화를 걸었다. 윤희야, 아버지가 떠났어. 윤희의 목소리는 떨렸다. 언니, 미안해. 하지만 윤하는 다니야? 우리 잘못 아니야, 라고 말했다. 그러나 속으로는 후회가 밀려왔다. 윤희와 헤어져야 할까? 이 갈등은 윤하를 밤새 괴롭혔다. 다음 날 회사에서 윤하는 집중할 수 없었다. 동료들의 시선이 느껴졌다. 소문이 퍼진 걸까? 그녀는 화장실에서 울었다. 사회가 나를 용납하지 않아. 하지만 윤희의 메시지가 왔다. 언니, 포기하지 마. 우리가 함께라면. 그 말에 윤하는 힘을 얻었다. 그러나 이는 일시적이었다. 곧 더 큰 시련이 다가왔다. 윤하의 여동생이 학교에서 따돌림을 받기 시작한 것이다. 언니 때문에 친구들이 나를 이상하게 봐. 동생의 말에 윤하는 죄책감을 느꼈다. 내 사랑이 가족을 망치고 있어? 윤희와의 만남도 조심스러워졌다. 둘은 공공장소에서 손도 잡지 않았다. 윤희야, 우리 좀 거리를 두자. 윤하의 말에 윤희는 상처받은 눈빛으로 왜? 가족 때문에? 라고 물었다. 윤하는 고개를 끄덕였다. 미안해. 그날 둘 사이에 균열이 생겼다. 윤희는 선니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라고 말했다. 윤하는 부정했지만 속으로는 혼란스러웠다. 정말 사랑하나? 아니면 그냥 도피인가? 이 갈등은 점점 깊어졌다. 윤하는 상담소를 찾았다. 저는 동성애자예요. 하지만 가족이 상담사는 자신을 받아들이세요 라고 조언했다. 하지만 쉽지 않았다. 사회의 시선, 가족의 압력, 자신의 도덕적 딜레마. 윤하는 매일 밤 악몽을 꾸었다. 아버지가 돌아오는 꿈, 윤희가 떠나는 꿈, 어떤 선택이 옳을까? 이 질문은 그녀를 괴롭혔다. 한편 윤희는 자신의 길을 가고 있었다. 그녀는 LGBT 모임에 참석하며 활동을 늘렸다. 우리는 권리를 주장해야 해. 윤희의 말에 친구들은 박수를 쳤다. 하지만 윤하는 걱정했다. 너무 위험해. 윤희는 언니가 나를 지지하지 않으면 우리 끝날지도 몰라. 이 말은 윤하를 흔들었다. 윤희를 잃을 수 없어. 하지만 가족도 포기할 수 없었다. 이 딜레마는 첫 번째 고비였다. 아버지가 떠난 지 한 달 후, 윤하는 매일 어머니의 눈치를 보았다. 어머니는 내 아버지 소식 없어. 내 탓이야 라고 비난했다. 윤하는 죄책감에 시달렸다. 내가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그녀는 거울을 보며 자신을 탓했다. 윤희와의 관계는 여전히 비밀이었지만 점점 부담이 되었다. 윤희야, 우리 만나지 말자. 윤하의 메시지에 윤희는 화가 났다. 언니, 그게 무슨 소리야? 사랑하면 싸워야지. 둘은 서울의 한 공원에서 만났다. 가을잎이 떨어지는 가운데 윤희는 눈물을 흘렸다. 언니 가족 때문에 나를 버릴 거야. 윤하는 아니야? 하지만 라고 말끝을 흐렸다. 그 순간 윤희는 그럼 공개하자. 우리 관계를 으라고 제안했다. 윤하는 충격받았다. 미쳤어. 윤희는 사회가 변해야 해. 우리가 먼저 나서야. 이 대화는 둘 사이의 첫 번째 큰 싸움으로 이어졌다. 윤하는 집으로 돌아와 울었다. 윤희의 말이 맞을까? 다음 날 회사에서 윤하는 상사의 호출을 받았다. 윤하 씨, 요즘 소문이 있어.
개인 생활이 업무에 영향을 주면 안 돼. 상사의 말에 윤하는 가슴이 철렁했다. 소문이 퍼진 것이다. 그녀는 동료들의 시선을 느꼈다. 점심시간, 한 동료가 다가와 윤하 씨, 그 소문 사실이야? 동성애자, 윤하는 부정하지 못했다. 네, 그 말 한마디로 사무실 분위기가 바뀌었다. 일부는 지지했지만 대부분은 거리를 두었다. 이게 현실인가? 집에서 어머니는 여전히 윤하를 압박했다. 내 아버지 돌아오게 하려면 그 여자랑 헤어져. 어머니의 말에 윤하는 반발했다. 엄마, 저 행복해요. 어머니는 행복. 그런 행복은 가짜야. 정상적으로 살아. 이 대립은 매일 반복되었다. 윤하는 스트레스로 인해 건강이 악화되었다. 불면증, 식욕 부진. 그녀는 병원을 찾았다. 의사는 우울증 초기 증상입니다. 원인을 해결하세요. 하지만 어떻게? 윤희는 한편으로 자신의 활동을 이어갔다. 그녀는 온라인에서 LGBT 캠페인을 벌였다. 동성애는 죄가 아니다. 저적 포스트는 많은 지지를 받았지만 악플도 쏟아졌다. 비정상, 사회암. 윤희는 상처받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윤하에게 덧니, 나랑 함께 싸워라고 말했다. 윤하는 망설였다. 내가 할 수 있을까? 이 내적 갈등은 그녀를 더욱 괴롭혔다. 그러던 중 아버지의 소식이 왔다. 아버지는 지방으로 내려가 살고 있었다. 어머니가 내가 사과하면 돌아올 거야 라고 말했다. 윤하는 아버지에게 편지를 썼다. 아빠, 저를 이해해 주세요. 하지만 답장은 없었다. 대신 아버지의 친구가 전화를 걸어왔다. 내 아버지, 내 일로 충격받았어. 건강이 안 좋아. 윤하는 죄책감을 느꼈다. 내 선택이 아버지를 아프게 해. 윤희와의 관계도 위기에 처했다. 윤희는 언니가 가족만 생각하면 나 떠날게 라고 말했다. 윤하는 안 돼 라고 외쳤다. 하지만 속으로는 어쩌면 그게 나을까 라는 생각이 스쳤다. 이 배신 같은 생각은 윤하를 자책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윤희를 만나 사과했다. 미안해. 나랑 함께해. 둘은 화해했지만 불안은 남아있었다. 사회적 압력은 더 커졌다. 윤하의 회사에서 LGBT 차별 논란이 일어났다. 상사가 우리 회사는 전통을 중시해라고 말했다. 윤하는 이에 반대 의견을 냈다. 다양성을 존중해야 합니다. 이 발언으로 그녀는 미움을 샀다. 승진 기회가 사라졌다. 이게 대가인가? 윤하는 생각했다. 가족 내에서도 변화가 생겼다. 여동생이 언니, 나 이해해. 하지만 친구들이 라고 말했다. 동생의 지지는 윤하에게 위로가 되었다. 하지만 어머니는 여전히 반대했다. 동생까지 물들면 어쩌려고. 이 말다툼은 가족을 더 분열시켰다. 윤희는 더 적극적으로 나섰다. 그녀는 데모에 참가했다. 뉴스에 나온 윤희의 모습을 본 윤하는 걱정했다. 위험해. 하지만 윤희는 변화를 위해 필요해. 이 차이는 둘 사이의 긴장감을 높였다. 윤하는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기 시작했다. 정말 이 길이 맞나? 고조되는 갈등 속에서 윤하는 결정을 내려야 했다. 가족을 선택할까? 사랑을 선택할까? 이 딜레마는 그녀의 마음을 찢었다. 밤새 고민한 끝에 그녀는 윤희에게 말했다. 우리 공개하자. 이 결정은 새로운 국면을 열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배신이 기다리고 있었다. 공개 결정 후 윤하와 윤희는 소셜미디어에 사진을 올렸다. 우리는 사랑합니다. 이 포스트는 순식간에 퍼졌다. 지지 댓글도 많았지만 비난도 쏟아졌다. 추잡해, 가족 파괴자. 윤하는 악플을 보며 떨렸다. 이게 옳은 선택이었나? 회사에서도 반응이 왔다. 상사가 개인 생활은 사생활이지만 회사 이미지에 영향 주면 안 돼 라고 경고했다.
가족의 반응은 더 격렬했다. 어머니는 내가 미쳤어? TV에 나올까봐 두려워라고 소리쳤다. 여동생은 언니, 용감해라고 응원했지만 어머니의 압력에 주눅 들었다. 아버지의 소식은 여전히 없었다. 유나는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빠, 저를 용서해주세요. 하지만 아버지는 내가 변하지 않으면 나 안 돌아가이라고 말했다. 이 대화는 윤하를 절망하게 만들었다. 윤희는 기뻐했다. 언니, 이제 자유야. 하지만 곧 현실이 다가왔다. 윤희의 가족도 알게 되었다. 윤희의 부모는 그런 관계 끊어 라고 명령했다. 윤희는 반항했다. 엄마 아빠, 저 행복해요. 하지만 부모는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없어 라고 말했다. 이로 인해 윤희도 내적 갈등에 빠졌다. 부모님을 실망시킬 수 없어. 둘의 관계에 균열이 생겼다. 윤희가 부모의 압력에 흔들리자 윤하는 불안했다. 윤희야, 너도 포기할 거야. 윤희는 아니야. 하지만 말끝을 흐렸다. 이 모호함은 윤하를 의심하게 만들었다. 그러던 중 윤희가 몰래 부모와 만나는 걸 알게 되었다. 부모님, 제가 헤어질게요. 윤희의 말은 윤하에게 충격이었다. 배신인가? 윤하는 윤희를 추궁했다. 왜 그랬어? 윤희는 울며 미안해. 부모님 때문에 윤하는 분노했다. 그럼 우리 사랑은 뭐야? 이 싸움은 둘을 멀어지게 만들었다. 윤하는 홀로 남아 후회했다. 공개한 게 실수였어. 사회의 시선은 더 날카로워졌다. 거리에서 사람들이 수근거렸다. 저 여자, 동성애자래. 회사에서 윤하는 해고 위기에 처했다. 상사가 고객 불만이 있어 라고 말했다. 실제로 일부 고객이 그런 사람과 거래 안 해 라고 했다. 윤하는 변호했다. 제 사생활과 업무는 별개예요. 하지만 상사는 사회가 그렇지 이 불공평함에 윤하는 항의했다. 결국 그녀는 사표를 제출했다. 이게 대가인가? 가족 내 분쟁도 절정에 달했다. 어머니가 내 아버지 병원에 입원했어. 내 탓이야 라고 말했다. 윤하는 병원으로 달려갔다. 아버지는 침대에 누워 윤하야, 왜 그랬어? 라고 물었다. 윤하는 눈물을 흘리며 답봐. 저를 받아주세요. 아버지는 내가 정상으로 돌아오면 위 조건은 윤하를 괴롭혔다. 정상이란 뭐지? 윤희와의 화해 시도는 실패했다. 윤희는 언니, 나 부모님 따라갈게 라고 말했다. 이 말은 윤하에게 치명타였다. 사랑이 이렇게 끝나 윤하는 배신감에 휩싸였다. 하지만 윤희의 입장을 이해하려 애썼다. 그녀도 압력에 시달렸겠지. 이 복잡한 감정은 그녀의 마음을 찢었다. 사회적 논란이 커지자 미디어가 관심을 보였다. 한 방송국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다. 윤하는 망설였지만 수락했다. 동성애는 선택이 아니에요. 태어날 때부터예요. 그녀의 말은 방송 후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일부는 지지했지만 보수단체는 시위를 벌였다. 가족 파괴, 피켓이 윤하의 집 앞에 나타났다. 이 혼란 속에서 윤하는 식탁에 앉아 생각했다. 내 선택의 결과인가? 그녀는 상담사를 다시 찾았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담사는 자신을 사랑하세요 라고 말했다. 하지만 쉽지 않았다. 윤희의 배신, 가족의 반대, 사회의 적대. 모든 게 그녀를 압박했다. 고조되는 긴장감 속에서 윤하는 결단을 내렸다. 혼자서라도 싸우자. 그녀는 LGBT 단체에 가입했다. 그곳에서 비슷한 사람들을 만났다. 너 혼자 아니야. 그 말은 위로가 되었다. 하지만 윤희의 빈자리는 컸다. 정말 끝난 걸까? 이 질문은 그녀를 밤새 괴롭혔다. 방송 출연 후 윤하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다. 소셜미디어 팔로워가 급증했지만 협박 메시지도 늘었다.
죽어라 이런 메시지에 윤하는 공포를 느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증거가 부족해 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사회가 나를 보호하지 않아 그녀는 집을 옮겼다. 새로운 아파트에서 홀로 지내는 날들이 이어졌다. 가족과의 관계는 최악이었다. 아버지는 퇴원했지만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어머니는 내가 TV에 나와서 아버지가 라고 탓했다. 윤하는 덤마, 저도 피해자예요 라고 말했다. 하지만 어머니는 듣지 않았다. 여동생만이 몰래 연락했다. 언니, 힘내. 이 지지는 유일한 빛이었다. 윤희의 소식은 끊겼다. 윤희는 부모와 함께 지방으로 내려갔다. 윤하는 메시지를 보냈지만 답이 없었다. 배신한 거 맞아. 이 생각은 윤하를 분노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리웠다. 윤희 없이 어떻게 살아. 이 감정의 롤러코스터는 그녀를 지치게 했다. LGBT 단체 활동을 통해 윤하는 새로운 친구를 사귀었다. 한 친구가 너처럼 용감한 사람이 필요해 라고 말했다. 윤하는 연설을 준비했다. 우리는 평등한 권리를 원해. 연설은 박수를 받았지만 반대 시위가 벌어졌다. 돌이 날아왔다. 윤하는 다쳤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이게 내 길인가? 회사에서 사표를 낸 후 윤하는 프리랜서로 일했다. 하지만 클라이언트가 줄었다. 이미지가 이유였다. 경제적 압박이 커졌다. 사랑 때문에 모든 걸 잃어. 이 질문은 그녀를 흔들었다. 어머니가 병이 났다. 스트레스 때문에 윤하는 병원비를 대며 죄책감을 느꼈다. 그러던 중 윤희로부터 연락이 왔다. 언니, 미안해. 부모님 강요로 윤하는 왜 이제야? 라고 물었다. 윤희는 나도 고통스러웠어. 둘은 만났다. 서울의 옛 카페에서. 윤희는 울며 언니를 사랑해. 하지만 가족이 윤하는 나도 가족 때문에 고통받았어. 이 대화는 화해로 이어졌다. 다시 시작하자. 하지만 재회는 짧았다. 윤희의 부모가 알게 되어 개입했다. 우리 딸 데려가. 그들은 윤하를 비난했다. 내가 우리 딸 망쳤어. 윤하는 사랑인데요. 라고 말했다. 하지만 무시당했다. 윤희는 끌려갔다. 또 배신, 윤하는 절망했다. 사회적 논란은 정점에 달했다. TV 토론 프로그램에 출연한 윤하는 동성애는 도덕적 문제인가?를 주제로 논쟁했다. 반대 측은 가족 해체의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윤하는 사랑은 자유예요 라고 반박했다. 이 토론은 시청자들의 의견을 갈랐다. 방송 후 아버지가 연락했다. TV 봤어. 내가 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렸다. 윤하는 아빠, 이해해주세요. 아버지는 생각해볼게. 미 변화는 희망이었다. 하지만 어머니는 아버지 마음 약해지지 마 라고 말했다. 윤희와의 관계는 다시 끊겼다. 윤희는 부모님 때문에 못 만나으라고 메시지 보냈다. 윤하는 그럼 끝이야. 윤희의 답은 미안. 이 이별은 윤하를 무너뜨렸다. 사랑의 대가가 너무 커. 단체 활동을 통해 윤하는 힘을 얻었다. 새로운 캠페인을 벌였다. 평등 결혼법 제정, 이 운동은 지지를 모았다. 하지만 반대 세력의 공격도 심해졌다. 해킹, 협박. 윤하는 두려웠지만 멈추지 않았다. 이게 내 사명인가? 갈등의 절정에서 윤하는 깨달음을 얻었다. 자신을 사랑해야 해. 그녀는 가족에게 편지를 썼다. 저를 받아주세요. 어머니의 답은 노력해볼게. 아버지도 돌아갈게. 이 재회는 감동적이었다. 하지만 윤희의 빈자리는 여전했다. 가족 재회 후 윤하의 삶은 안정되었다. 아버지는 내가 행복하면 돼 라고 말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불편했다. 어머니는 사회 시선이 이라고 걱정했다. 윤하는 변화는 천천히 이라고 말했다.
이 화해는 쉽지 않았다. 매일 대화하며 서로를 이해하려 애썼다. 윤희의 소식은 여전히 없었다. 윤하는 그녀를 찾았지만 흔적이 지워졌다. 정말 끝난 건가? 이 상실감은 윤하를 괴롭혔다. 단체 활동을 통해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다. 많은 커플이 압력에 헤어져 이 말은 위로가 되었지만 아픔은 남았다. 사회적 변화가 일어났다. 윤하의 연설이 영향을 미쳐 동성 결혼 논의가 활발해졌다. 국회에서 법안이 상정되었다. 윤하는 증인으로 출석했다. 우리의 사랑을 인정해주세요. 그녀의 증언은 감동을 주었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강했다. 전통 파괴. 이 과정에서 윤하는 내적 성장을 이루었다. 내 선택은 옳았어. 그녀는 책을 쓰기 시작했다. 숨겨진 사랑 제목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담았다. 출간 후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독자들은 용감하다라고 평했다. 아버지는 TV에서 윤하의 책 홍보를 봤다. 내 딸이 그는 놀랐다. 처음으로 윤하를 자랑스러워했다. 윤하야, 미안했다. 아버지의 사과는 눈물의 순간이었다. 윤희로부터 갑작스러운 연락이 왔다. 언니, 책 봤어. 나도 자유로워졌어. 윤희는 부모를 설득해 독립했다. 둘은 재회했다. 미안해. 배신한 것 같아서 윤희의 말에 윤하는 이해해 라고 안아주었다. 이 재결합은 새로운 시작이었다. 하지만 완벽한 해피엔딩은 아니었다. 사회는 여전히 변화 중이었다. 둘은 조심스럽게 관계를 이어갔다. 언젠가 결혼하자 윤희의 말에 윤하는 미소 지었다. 이야기의 끝에서 윤하는 생각했다. 사랑은 정말 자유로운가? 그녀의 여정은 많은 질문을 남겼다. 가족, 사회, 도덕. 모든 게 얽힌 가운데 그녀는 깨달았다. 선택의 대가는 있지만 후회하지 않아. 이 이야기의 인물들은 각자의 대가를 치렀다. 윤하는 가족과 사회의 압력을 이겨냈고 윤희는 배신과 화해를 거쳤다. 하지만 한 가지 질문이 남는다. 동성애를 숨기는 것이 과연 옳은 선택일까?